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4% 정도 떨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코스피는 2583, 2600을 깬 채로 개파락하면서 시작합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759포인트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창원 본부장,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한 3% 가까이 떨어진 거 어느 정도 방어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가장 안 좋고요. 3.4% 마이너스 19만 2,400원에서 시작하고요. 삼성전자는 1,000원 떨어져서 55,300원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도 1% 내외의 약세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2% 가까이 안 좋고, 네이버도 카카오가 좋을 때 최근에 계속 안 좋았죠. 오늘도 2% 이상 떨어지면서 시작하고요. HD 현대중공업만 유일하게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쫙 하락인 거 지금 다 보이시죠? 1%에서 2%까지 다 약세. 2차 전지랑 지금 금융주랑 자동차랑 또 인터넷이랑 삼바랑 반도체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변압기 같은 경우도, 전력설비 같은 경우도 HD 현대일렉트릭 3.3% 마이너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5% 떨어져서 95,100원입니다. 자,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위부터 지금 보이시는 30위까지 전부 다 하락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3.2, 2.2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나머지 보로노이, 펩트론, ABL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1%에서 3%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는 HP, SP를 비롯해서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는 5%까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역시나 5.1% 정도 약세네요. 오르는 종목을 상위주에서 좀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창 본부장님. 네. 특징적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사실 엔비디아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하이닉스가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3.5% 정도면 이게 이제 별로 엔비디아가 거의 8% 넘게 빠졌으니까 뭐 치면은 이게 이제 하락이 다 나온 건가라는 부분에 좀 일부 물음표가 있고요. 얘가 만약에 더 밀리기 시작하면은 지수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3월 초에는 변곡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GPT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만 잘 나와주면 또 뒤집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오늘 증시가 안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이거 최근에 지표도 너무 안 좋았고 해서 좀 너무 겁을 먹지는 않으시되 대신에 지금 대응하기에는 또 좀 뭔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현금이 너무 없으시다면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상 대응을 그렇게까지 크게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당장 다음 주에 중국 전인대 이슈 있고 ISM 만약에 뒤집어지면 또 이거 또 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대로 지지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도체가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게 사실 좀 물음표긴 해요. 왜냐면 필반이 6% 빠졌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3.6%밖에 안 떨어지는 게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에서 이제 실적 좋은 애들이 움직이고 했는데 그런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 이슈, 광물 협정에 또 통과를 했으니까 그쪽이랑 해서 히토류 이제 재건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시간에부터 조금 움직였고요. 그거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양지사 같은 이 좀 증시 매우 안 좋을 때
우리 뭐 단타 한번 해보자 해서 단타 대회 열리는 그런 종목군들 일부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뭐 방산 쪽 조선이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진 않아요. 일부 종목군들 보면 이런 애들이 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 나머지 뭐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트럼프발 이슈가 있는 LNG라든지 아니면 전인대 앞두고 있는 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수급이 어떻게 옮기는지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어쩜 근데 하락을 해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종목 수가 참 상승 종목이 지금 330개인데 하락 종목이 2,000개입니다. 2,000개. 2,100개. 300개 대 2,100개. 압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주가 훨씬 많고 그리고 대형주가 좀 많이 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좀 특징적인 부분? 그 엔비디아 자체는 아무 이슈 없었고요. 엔비디아가 아침에 올랐어요. 네. 예, 그 빠진 거는 관세입니다. 관세. 예, 뭐 때문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이 여파가 더 남았느냐 과한 거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판단이 안 들면은 보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수요 논란이라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빠졌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거고요. 무조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관세 폭탄의 현실화가 새삼스럽게가 아니고 이유가 됐죠. 뭐 때문에 빠진지 아시잖아요. 미국이 중국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해서 20% 했다는 게 가장 큰 트리거입니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장차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엔비디아하고 뭐 나발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그 필수 소비자라든지 그런 주식만 방어되고 유틸리티 이런 정도 물론 방사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거 빼놓고는 아마 미국도 만약 그게 관세 폭탄 현실화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미국 외쪽이 더 망가지겠지만은 주가는 미국 쪽도 오늘 빠진 것마다 더 오늘 빠진 것 정도를 한 번 더 빠지는 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건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개별 섹터의 이슈라고 보지 않는 것이 맞다면은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리스크입니다. 예. 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 관세 폭탄 현실화의 피어가 계산된 것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잊혀져서 그런 거지 그 임팩트가 꽤 클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예. 물론 이슈는 우리보다는 딴 나라가 더 이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하여튼 우리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거 대비했을 때는 오늘 1.3%, 1.5%는 그거는 그다지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정도 빠질 수 있죠. 미국이 그렇게 빠졌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지금 1,452원 60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빠진다라는 뭐 얘기밖에 지금 뭐 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오르는 종목 해봤자 현대로템 1%, 하나오션 0.4%, SKT 0.2%, 요 정도예요. 그렇죠? 뭐 금양은 빼고 얘기한다고 쳐도 중형주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 3%, 유니드 1.7%. HD 현대인프라코어 1.2%.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작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살짝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전혀 아예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원익QNC, 테크윙,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심텍, 리노, 코미코, YC 뭐 여기까지 4%에서 6%까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IT 소부장 관련해가지고 쭉 빠지고 나머지 종목 오르는 애들 찾아보자니 시젠이 1.8%, Y젠터가 1.6%, 뭐 숲, 카페24, SM,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얘네들은 다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대로 중국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 걔네들만 지금 0.1%에서 1.6% 요 정도만 진짜 살짝 오른다는 거. 그래서 딱히 오르는 거 뭐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매드팩터 이런 애들 그냥 일부 정말 작은 바이오 관련주
그런 애들 셀리버리 16%뭐 이런 애들. 요거는 이제 방송에서도 말하기 좀 민망한 그런 종목들. 그런 애들만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전략을 주자면 오늘은 뭐 시황을 하는 것보다는 전략을 얘기하는 게 좀 맞는 타이밍 같아가지고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미 하창원 본부장의 말 듣고 하보노 말 듣고 이미 위쪽에서 2630 정도에서 현금을 챙겨놨었던 사람은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네. 대응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갈 때 그런 좀 불안함을 표현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좀 운이 좋아서 잘 맞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얘기가 저는 그래서 이제 4월이 어쨌든 명확하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때가 지나가야 이제 뭐 보편 관세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세팅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지금은 사실 트럼프가 어떤 말 하는지 따라서 완전 뒤집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떨어지기 전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에 조정이 나오면 2550 밑으로는 떨어진다고 봤고요. 아마 기회는 2520 전후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전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떨어지고 나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버티는 거랑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한 지수 2%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2%를 이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사실 확실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다음 주에 당장 ISM이 뒤집어지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수가 이게 적게 조정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고점부터 딱 보면은 이게 4% 조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4%, 여기서 올라간 게 4%면은 한 요 정도에서 4% 올라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예요. 지수가 4%면 개별 주식은 10% 이상 다 날라갔다는 소린데, 그래서 어쨌든간 지수가 이미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현 상황에서 이제 뭐 현금화를 해두신 분들은 2,550 하루 정도 더 보시다가 이제 매수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는 저는 분할 매수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지수가 떨어졌는데 포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제가 최근에 지표에 대해서 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뭐 S&P 글로벌, 미시간대, 그다음에 12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사업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국식 금리랑 이 미국 경기가 무너지는 걸 가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가만두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지금 지표가 이미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막 올라오고 이제 해고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완전 10분의 1 토막 나고 막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단기간으로 압박을 굉장히 가속화를 해서 이렇게 좀 압박의 수위를 굉장히 높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이래버리면 사실 그냥 버티고 일부 있는 현금 정도로 뭐 어떻게 다시 조금 새로운 계좌에 해서 그 보유 금액만큼이라도 저점 매수해서 다시 올라올 때 조금 현금화를 해두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항상 조금 뭔가 하기가 좀 쉽지 않긴 합니다. 다 끊기도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전략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유감스럽게 전략이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오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트럼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큰 트리거예요, 아주 큰 트리거. 이게 진짜 시행이 되면은 한국이 수출 품목에 매우 부정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될 것이라고 어제 오늘이 아니고 3월달 지나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근데 얘기 안 했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죠. 버티느냐 일부 줄이느냐 이제라도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펀더멘털이 아니라 할 때 펀더멘털이라는 게 외부 변수가 워낙 크게 나오면은 그 고유의 펀더멘털 어느 제품이 성능이 남보다 어떻고 가격 전략이 어떻고 누구 마켓시어 뺐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러고 도망가는 것이 뭐 화장품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에 도망가는 거 그 정도거든요. 그 정도 유도리이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그 지표들에 따라서 트럼프가 반응을 달리할 소지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팍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의 스탠스가 다시 유화될지도 지표에 달려 있는데 지표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일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또는 한 4월 말까지 될지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가늠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를 3월 4일 날 한 것도 4월 2일로 미룬다고 했다고 엊그저께 알려졌었거든요. 아세요? 4월 2일을 미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또 아니야 3월 4일날 이렇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의 어떤 그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정황적인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빠지는 것만큼 덜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개별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아니면 개별 주식 거기 안에도 현대차, 기아차에 특별히 예측의 그 범위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신념보다는 자기의 그 느낌과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 저번에 가치 성장주라 얘기했는데 넘버가 또박또박 나오는 몇 개 안 되는 개별 주식들은 오늘 같이 무더기로 빠지면은 또는 앞으로도 한 더 빠지면은 그런 거는 한 3개월 정도나 이게 뭐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 흐름 이후에 개화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개별 종목 좀 말씀드리는 거. 그런 종목들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분위기가 잦아들어야 되니까 오늘은 아닐 수 있고요. 일단 3월 3일 우리가 또 쉬잖아요. 그러니까 시행되는 게 3월 4일이니까 3월 4일까지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맞죠. 왜 3월 3일 사이에도 지표도 나오고 실제 시행 여부도 봐야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빠지는 거나 마이크론 빠지는 거나 TSMC 빠지는 거나 이러는 거 빠지는 거 7, 8% 대비해서는 한국이 버티는 거는 덜 빠지거나 우리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덜 빠지는 거. 그 이상의 네네.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네. 김정일 본부장님이 이제 제시해주신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네, 깨졌죠. 네, 그러면은 이제 2600선이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의 액션을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드는데, 네.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건가요? 대응을 안 한다는 거? 그냥 파시면 됩니다. 깨졌으니까. 아, 깨졌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네, 그런 게 맞아요. 손해 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관세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본인의 감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도 기계적으로 그냥 파나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안 팔면 뭘 믿고 안 팔까요? 관세가 20% 하기로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20% 3월 4일 날 며칠 사이에 또 안 한다고 할 가능성 때문에 안 팔까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안 팔지는 본인 다 팔라는 것도 아니고 현금이 원래 제가 말씀드린 20-30% 있는데 이거를 40-50% 늘릴 것이냐 아니면 전혀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 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현금의 비중이 적으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관세가 기본적으로 예상은 벗어났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는 이슈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슈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슈도 아니고 그거 했으면은 그냥 오늘 뭐 몰빵 안 해서 항상 한 50% 사면 돼요. 근데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거를 낙폭 과대라고 단정 질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죠. 현금이 없으면. 손실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끝에 잡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밑에 잡은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파시는 게 맞고. 그럼 지금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차익 실현 위에 잡은 사람 차익 실현 아니죠. 손실 감수. 일단은 팔고 나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주식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100%로 맞춘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네. 어쨌든 자기가 계획했던 그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대응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하방이 저도 2,520 정도로 잡아놓긴 했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은 저는 더 밴드를 낮춰서 사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더 떨어질 게 보이면은 사실 위에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형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이 바뀌고 하면 조금 당연히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기는 해서 이게 사실 이 한번 단추가 꼬였을 때 잘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인 걸 알아도 내가 자금이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려면 어쨌든 간에 내가 썼던 시나리오가 틀리면 그거를 조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손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뭐 시간을 쭉 두고 나면은 이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게 혹시나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지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나는 뭐 단기적으로 어차피 끌고 갈 거고 계속적으로 사서 모을 거고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손절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이게 항상 지수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패닉셀이라는 게 나오긴 해요. 물론 지금 신용 잔고도 꽤 많이 높아지고 부담스러운 부분은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좀 얻어 맞아도 잘 지키고 버티고 계속 모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또 주식이거든요. 항상 모으다가 말아서 그런 거고 모으지 말아야 될 종목을 모아서 깡통을 차는 거지 대형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았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패닉일 필요도 없고 그 우리가 트럼프 요번 1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1기라는 사례가 있고 1기를 경험한 우리가 2기를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오늘 좀 시장을 보시고 계좌 보시고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게 사실은 있었는데 네.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대충 했다고 일단 생각은 하지만은 만약에 그게 필요하면 그 가정은 한 장의 요약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한 장으로 어떤 질문이죠? 지금 질문 어떤 어떻게 해결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지표적으로나 수치적으로 보여준 것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여주세요.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네. 아까 단답을 원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파느냐를 했을 때 오케이. 그거를 하려는 보여주시면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를 2,450에서 2,570으로 낮춥니다. 아마 2,600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늘 그 관세 얘기를 보는 순간에 그게 거의 80%를 좌지우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2,700에서 2,570으로 낮춰요? 예. 130포인트를 네, 낮춰요? 낮춥니다. 2,450, 2,570 정도 보고요. 현재까지 발표된 관세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를 3월 4일 날 시행 안 한다든지 다시 유화되면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발표되거나 얘기됐던 거를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을 하는 게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도 있는데 네네. 일단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네. 그게 한 7, 80%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거 7, 80%의 가장 큰 거는 중국입니다. 뭐 저기 캐나다, 멕시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중국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데 실업률이 지금 4.0이거든요. 오늘 실업 수당성 높아졌잖아요. 그건 한 차례니까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4.5%로 4.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좀 올라갈 가능성 속도 요걸 봐야 되고 연내 금리 인하는 할 겁니다. 2번 정도. 근데 6월에 할지 5월에 할지는 봐야 되는 거고 AI 기대감은 어저께 실적 발표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면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내면 중립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수준 정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더 플러스도 아니고 더 마이너스도 아니에요. 그냥 130달러면 제가 갔을 땐 130 초반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이라 봅니다. 분명히 오버소울드지만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한국인데 한국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환율이 1,400 이하로는 어렵다. 우리가 지금 보는 단기적으로 이 전제를 하에서 여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변화는 우리나라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인데 타이밍이 중요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상정을 또 여야와 합의 다시 보라고 약간 밀어주고 추경도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이것이 워낙 크게 되면은 아마 위에 단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바꿉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만 조금 한 번 더 볼까요? 9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하락폭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1.74% 마이너스 2,575 정도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6% 마이너스 758. 물론 뭐 장중에는 아까 1.93%까지 2% 가까이까지 마이너스 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6, 1.7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좀 더 깊다는 거. 근데 지금 수급을 보시면 사실은 이 일별 현황으로 수급을 볼 때보다는 오늘은 매도세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지금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오늘까지 7거래일제죠. 2,800억, 2,100억, 2,000억, 3,200억, 3,200억, 1,800억 그리고 오늘은 1,900억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 규모가 이전 며칠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서도 오늘 그 연휴를 앞둔 금요일 효과인지 뭐 어떤 효과인지 좀 호가창이 얇아서 그런 건지 어쨌든 오늘 파는 규모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꽤 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왜냐면은 그 최근에 프로그램도 그 제가 아침부터 계속 미는 거 이거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따가 화면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화면 그냥 하세요 일단. 예. 네, 화면이 이따가 바뀔 건데 이게 제가 코스피 코스닥 프로그램 비차익 그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최근에 계속 오전에 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리고 이게 6일, 7일 동안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 흐름이 유지가 되는 거 치고 지금 그리고 이 외국인이 2천억 정도 팔고 있고 프로그램 맨날 팔고 있잖아요. 이게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이 요건데 이렇게 계속 빠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계속 쭉 뺍니다. 아직까지 더 뺄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일자로 보시면은 이제 이 고점 찍은 다음부터 계속 팔고 있고 요게 맞춰서 외국인 선물, 현물 그다음에 풋옵션 여기서부터 대거 증가했고요. 그래서 포지션 자체가 대거 다 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또 이제 이 프로그램 이거 외국인 매도량을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직 이거밖에 안 팔아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을 빠진 거 보면은 사실 필반 보고 엔비디아가 조금 그나마 말아 올려서 그렇지 만약에 요 장중에 미니 선물이 빠지는 상황 요즘에 자꾸 이게 올리면서 개인들을 조금 이렇게 사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저가면서 사게끔. 근데 만약에 요게 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한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계속 그렇고 그다음 선물도 제가 용적 깨질 때 마이너스 2조까지는 이 패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누적으로 보시면 이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쪽이 빠지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제일 많이 들어온 수급이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선물에서도 매도가 더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볼륨 자체도 줄어드는 상황이 더 가속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전반적인 수급이나 이런 지수의 추이가 저는 5장으로 갔을 때 더 빠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경험들이 있지만 엔비디아가 8% 10%막 이렇게 빠졌는데 물론 좀 올라와서 마이너스 7%지만 그런 거 치고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강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이렇게 뭐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해서 매수가 좀 더 세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개인 매수가 네. 이게 하루만 더 빠지면은 아마 안 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가 전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 가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조금 기간을 길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조각 나눠서 많이 그렇게 사시는 전략으로 해야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미국장 빠지는 충격 대비했을 땐 외국인이 지금 별로 안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미국장도 후반부에 훅 빠졌잖아요. 우리나라도 후반부에 외국인이 더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일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반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0시
11시, 2시 요때 지켜봅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른감이 있지만 그냥 한번 가볍게 여쭤봅니다. 오늘 사실 거의 다 빠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같이 이제 무더기로 빠지는 애들도 엄청 많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지만 빠지니까 같이 뺀다 라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줍줍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지금 같이 떨어지는 거에서 무더기로 휩쓸려서 억울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어떤 거를 줍는 게 다음번 상승을 위한 무언가의 발판이 될까?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고민을 하긴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보노님부터? 뭐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일단 그 제가 좀 틀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못 파신 분한테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어저께 클로징 벨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확신이 갖고 있었어요. 네. 엔비디아가 한 3, 4% 저기 시외에서 한 1, 2% 빠졌잖아요. 그거보다 더 빠지면은 2, 3% 빠지면 25배 정도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이닉 삼성전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싹 바뀌었는데 싹 바뀐 이유가 엔비디아와 AI 관련된 거는 전혀 관계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저가 매수가 있으면 있는 건데 지금은 워낙 그게 중국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바탕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타이밍이 틀렸어요. 그리고 가치 성장주하고 개별 주식인데 섹터부터 말씀드리면 화장품 방산 정도만 지금은 약간의 조선 일부 조선도 있지 그 정도고요. 가치 성장주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거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태광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경동나비엔 휴재 또는 휴젤이 올라가니까 메디톡스 한번 볼까 이마트 이런 정도가 최근에 눈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 저기 더전 비전 같은 경우는 미국 장에서 그 비슷한 게 빠지면은 반등하는 타이밍이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간 보류가 되고요. 여전히 제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전진건설 같은 경우는 7만 원 가까이 만약 흥분해서 간다면 쫓아가시면 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경계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개별 성장주, 가치 성장주를 물리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사면은 그건 나쁘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고 조금 더 섹터로 보자면은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화장품, 방산, 화장품, 방산, 조선인데 조선은 모든 섹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약간 개별 종목으로 너무 목표 주가에 거의 뭐 5% 10% 근접한 거는 그것도 이제 이슈가 되겠지만 아직 예.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방산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한테도 같은 질문? 네, 저는 오늘 새벽에 좀 고민을 해서 업로드 해놓은 거는 그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가질 수 있는 그 전인대가 3월 4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이 엔터. 특히 하이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군들 특히나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이 또 화장품에 많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애들이긴 한데 이미 또 올라가고 있어서 오늘 또 YG 플러스가 벌써 12%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세론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엔터를 저번에 한번 잘 맞췄다가 또 꼬꼬라질 때 잘 얘기를 못해서 일단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이 확실히 뭔가 중국에서 6월까지 모멘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인대가 사실 아니더라도 뭐 문화사절단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으로 또 퍼져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상반기에 미국 시장이 좀 좋지 않다면 분명히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 쪽에서 뭔가 잘 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한 모가치를 할 수 있는 게 한한령 해제 종목군들이지 않을까? 이슈도 한 8년 만에 돌아온 거기도 하고 일단 그런 생각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금일에는 좀 올랐습니다. 좀 올라긴 했는데 만약에 국채 수익률 레벨이 계속 다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바이오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한한령 헤즈 쪽은 지수 상승에는 제가 봤을 때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그쵸. 것 같고, 결국에는 저는 요번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저는 올라간다의 브리핑을 계속 드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향후에는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상승할 때 볼 수 있는 좀 이 부분은 또 김장렬 본부장님 생각이 일치합니다. 반도체도 여기보다 더 빠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저는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쪽은 제가 사용도 해보고 있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 영업이익률 그 퍼센테이지는 볼륨이 커지면 당연히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어떤 기업이 볼륨이 엔비디아처럼 막 거의 맨날 막 배씩 올라가는데 그 이익률 지키는 것도 지금 엄청난 건데, 네. 시장이 말도 안 되는 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한 3가지 정도만 좀 집중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뭐 재건이나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뭐 이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일단 지수에 연동될 수 있는 산업군들 한 2개 정도는 떨어질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이렇습니다. 금요일에 좀 그래도 분위기 좋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으련만, 어쩐지 지난 뭐 5거래 6거래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대량으로 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렇게 좀 얻어맞네요. 뭐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따가 공부하면서 뭐 주셔야 되는 부분, 혹은 아까 어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화장품 관련해서, 뷰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네. 오늘 광고는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LBB라고 올리브영 프리미엄 라인에 입점한 브랜드인데요. 면세점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로션 2개, 토너 2개, 세럼 1개 이렇게 5개 세트로 했는데,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습니다. 20만 원 가까이 해요. 근데 오늘 저희는 반값에 가져왔습니다. 99,000원. 피부 탄력과 보습, 노화 방지까지 모두 커버 가능한 구성. 올데이 로션 하나 드리고요. 요거는 피부 활력이랑 효과적인 보습. 모이스처 토너 드리고요. 촉촉한 피부 윤기, 효과적인 보습. 그리고 인텐시브 세럼, 고농축 항산화 원료, 탄력과 피부 노화, 요게 좋은 요렇게 3가지 드립니다. 198,000원인데 99,000원. 특히 요즘에 이제 환절기 오면서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손등에 바른 손, 안 바른 손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뭘 해야 되나? 프라임 토너보다는 올데이 케어 로션이 좋지 않을까? 3개 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3개 다 바르라고? 원래 세럼하고 기초하고 로션. 와, 좋다. 와, 향 좋아. 자, 이렇게 올데이 기어 로션. 이렇게 자. 아이고 기가 막히다. 이것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솔잎향인 거 되게 상쾌한 냄새 날. 세수예요? 아유 좋다. 기가 막히잖아요. LBB 건조주의보 때 필수입니다. 이거 19만 원짜리니까 싸게 가져가세요. 반값. 좋은 거야. 뭐 사실 저희가 얘기해서 알겠습니까? 인터넷 쳐보면 요즘 다 나오는 시대인데. 그래서 쳐보시고 가격 보시고 싸면 사시면 돼요. 우리의 경쟁력 뭐냐? 설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가격. 이거 촉촉한 거 설명해줘야죠. 이게 워낙 촉촉. 그 유분기가 유분이라고 표현해야 돼. 좀 촉촉하고 되게 부들부들한 게 있어서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BB. 자, 그리고 화장품은 필요 없는데 이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보다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겠다. 그러면은 LG 프라엘로 가시면 됩니다. 고가의 미용 의료 기기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됐고요.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비싼 뷰티기기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결국은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스카이캐슬로 유명한 국민 배우 김혜윤님의 피부 비결. 요게 뷰티 디바이스 LG Pra L 요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요거 영상 있다 그러던데? 누가 한번 이렇게 쭉 썼네. 이미 썼네. 흔적이 나. 어디다가 어떻게 발랐는지 이게 개기름이 이렇게 닦아요. 닦아야지. 닦아요? 닦아야지 그거. 나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한 신유만 해요. 예? 신유만. 신육만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공간. 그쪽에 언택. 영상이 있다던데 PD님. 예, 영상을 보면서 간단한 조작, 가방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그거는 좀 간편해서 좋겠네. 요렇게 켜지네요. 요렇게 빨간불 충전이 얼마나 가나 시간이? 요렇게 좋네. 울어요, 살짝. 살짝. 이렇게 끝. 그래서 1일 1회 3분씩 하면 피부 관리 끝이래요. 전기 E 그리고 초음파 E 교차 출력에 대해서 화장품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데 극대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진짜. 전기 E는 마이크로 니들 없이 전기 자극으로 피부에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고분자 성분을 흡수하게 하는 거고요. 초음파 E는 1초에 35만 번 미세 진동이 발생해서 이 성분을 깊숙이 넣는 거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가격이 경쟁력입니다. LG 프라 L, LG 본사와 직접 컨택해도 어디에도 없는 특가입니다. 35만 원짜리를 29만 9천 원에 드립니다. 29만 9천 원. 지금 나오잖아요. 가방에 쏙 넣고 다니면 되잖아. 스킨 부스터 딱 기가 막히죠. 제 꿀 피부의 비결 뭔지 아세요? LG 프라 L. LG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LG 핸드폰도 6년 썼잖아요. LG 그램도 그렇고. LG가 원래 기술의 기업이에요. 뭐가 부족할까요? 여기가 집안이 원래 선비 집안인 거 아시죠? 맞아. 예. 대대로. 그래서 그래서 엄청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구린 거는 안 하는 거지. 마케팅을 못하지 LG가 뭐 기술이 없어요. 마케팅 IR 이런 게 좀 부족한 거. 선비니까 그 유교 사상 때문에 마케팅을 못하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자, 광고 끝. 2,000명 빠졌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9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빠지면 공부하는 게 그냥 상책입니다. 자, 김장희 본부장님의 자료 한번 보여주신다면요. 아무도 안 보실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일단 가져온 거는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네, 메뉴 한번 보고 네, 그다음 김장희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픽 하나 보겠습니다. 자, 메뉴 보여주시면 관세 정책 강할수록 피난처는 결국 미국. 요 얘기를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대에 한 번 있는 50년에 한 번 있는 기회. 요것도 궁금하고요. 마소가 투자를 줄일까? 요것도 궁금하고 do much more with less. 뭔지 모르겠네. NH에서 이민정책, 정치의 주연, 경제의 조연 등등등등등. 마이클 바는 저거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기가 싫어하시나 별로 없네요. 네. 난 좋아하는데. 그래요? 마이클 바. 언젠가 한번 맨 뒤에 두 개는 꼭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 네. 해주시면은 나머지 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라 주실 것 Do 같습니다. much more with less는 기사 나온 건데요. 네. 그 AI 관련되는 건데 나중에 보시면 하고요. 급한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줄일까는 리포트인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리포트입니다. 예.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쓴 사람 처음 봤어요. 나중에 보시고 이거는 뭐 또 기사적 요거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판단이 AI 수요 논란 이 퀘스천 마크는 아니다라고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요거 화살표는 이쪽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관세 폭탄 현실화 피어가 현 시점에서는 훨씬 이게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중국의 10% 관세는 이미 내긴 거 실행되고 있고 10% 추가되면 20%가 3월 4일부터 추가된다는 거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되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에는 0.6%포인트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10% 했을 때. 근데 사실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미국 제품을 많이 사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관세 많이 20몇 %인데 그렇죠? 위안화 전환을 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미국이 달러가 금리 인하를 빨리 해주면 위안화 전환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 인해서 정가가 잘 안 되면은 가격 정가가 미국 내 수요가 축소되면은 이 관세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나가는 그 품목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게 가장 큰 트리거로 저는 이제 보입니다. 이게 실현이 안 되기를 며칠 사이에도 다시 아까 예측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거 캐나다, 멕시코 25%, 상호 관세 EU 25%는 지켜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거의 다 왔죠. 캐나다, 멕시코는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죠. 이게 새로운 거니까 이게 크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관세 정책이 강해지면은 그러면 아시아나 다른 나라가 더 좋을 것이냐, 넌 USA가 미국이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3% 5% 더 빠진다면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넌 USA가 더 싸다는 그 내러티브가 여기서 미국이 3% 5%더 빠지면요. 3% 더 빠지면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지는 거거든요. 필바는 이미 마이너스 12% 됐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저기 S&P는 아직은 고점 대비 빠진 게 아주 크질 않은데 여기 3% 4%더 빠지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가 여유가 있다는 것도 좀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1%포인트. 지금까지 발표된 것만 가지고. 1%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큰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못 내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뒤에 나오면은 여러 가지 정책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인플레를 유발하는 그 효과를 억누를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못하면 위안화도 전환을 빨리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중국이 먼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GDP는 관세 부과하면 3%, 2% 마이너스 되고요. EU도 25% 맞으면 0.8% 둔화됩니다. 미국도 영향을 받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둔화되는 정도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는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건 다 좋았는데 중국이 다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대책이 있다 없다? 대책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걔네들도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방정부 사람들 자르고 뭐하고 해서 뭐 물가 상승 올라갈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가면은 감세안이 제대로 통과되고 IR에 축소하고 그다음에 규제 풀어주면은 내수 부양 효과가 있다고 트럼프 정부는 믿는 것 같고요. 그것까지 기다리겠다는 셈이 아니겠냐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감세하면 세금 낮춰주고 규제 풀면은 처리하면 내수 부양책 오죠. 이게 3개월, 6개월 걸릴 수도 있죠. 공무원을 자르는 거는 분명히 실업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나중에는 금리 안정화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도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주가 생각보다 오늘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TSMC, 뭐 팔란티아노도 30몇 %까지 빠지는 이유가 이게 확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유탄이 한국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경기 부양책, 내수 부양책을 쓰면 오히려 수요가 올라서 더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 매미. 예. 그래서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유가를 확 내추는 겁니다. 유가. 네, 유가 여기 앉아가는데 뭘 안다가 유가까지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트럼프도 신경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뭐 사우디, 러시아 전쟁 끝나고 러시아 거 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가장 큰 것이 유가부터 잡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이제 그 물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그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10년물 국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낮다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2차 전지보다는 뭐 바이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게임 끝이야. 그 유가를 잡을 것이고 아까 사람 자르는 효과로 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비용을 주는 건데 사람 자르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건데 그거를 천천히 막게끔 이걸 조절하면서 갈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돈이 부족하면은 걔네들도 국채를 발행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국채 발행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도 국채 발행보다는 우리 IRA 줄이고 보조금 줄이고 이게 더 이펙티브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나라
그다음에 연방 정부 사람들이 힘들게 되는 거죠. 일정한 물가 자극처로 보이는 거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최대한 억제하면 시간을 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 시간이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것 같아요. 길면은 한 5월 정도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고 빠르면 4월 한 정도에 마무리되는데 문제는 4월 달 들어갈 때 제가 걱정됐던 것이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게 나오는 시기가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해결이 빨리 안 되면은 실적 나쁜 것 때문에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더 빠집니다. 마이너스 2% 빠지고요. 코스닥 쪽은 2.1%. 지금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7% 떨어지고 LS 일렉트릭이 5%, LS가 5.2%, 한미반도체가 6.2%,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5%. 쫙 밀어버리네요. 에코프로, 머티, LNF 요런 애들도 4.7% 정도 이렇게 빠지고 하이닉스가 4%. 하이닉스 4% 빠지니까 뭐 답 없죠 뭐. 네이버도 3.6% 이렇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형주도 마찬가지로 두산, 이수페타, 뭐 롯데에너지머티, DB하이텍, 티웨이항공, TCC 스틸, OCI 뭐 다 밀어버리니까 이거 뭐 답이 없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대형주가 가장 안 좋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4% 빠지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거의 절반 정도를 좀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원익 QNC,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테크윈, 코미코, 심텍, YC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IT 소부장 4%에서 7% 정도 밀립니다. 엔캠도 떨어지고 클래시스도 그동안 올랐던 거 또 4.6% 떨어지고 있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근데 뭐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때 됐죠. 뭐 지금 급격하게 우리가 사실은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2460에서 2680까지 단기간에 쫙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사실은 뭐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정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렇게 개파락하니까 이제 대응하기가 힘든 건데 그래서 약간 시장에 진짜 눈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예. 자, 보노님 어떻게 뭐 헤드라인이 중요하면은 뉴스 경제 뉴스 헤드라인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시면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돼요. 선택적으로. 사실 뭐 오늘 같은 날 헤드라인이 사실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진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규모가 자꾸 커지고 있어요. 이게 조금 계속 확대가 되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이게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가 있고 가끔씩 좀 세게 뺄 때가 있는데 보시면은 최근 오늘이 프로그램이 꽤 많이 빼는데도 최근에 이 매도량과 비교했을 때는 요거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증시가 매우 안 좋을 때 뭐 블랙 먼데이나 이럴 때 막 진짜 엄청나게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아직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왔던 기간이 우리가 지금 나온 거 대비해서 한 1.5배까지도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 이 화면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셨을 때 조금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 하락 대비했을 때 아직도 사실 외국인 매도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반도체가 안 밀려요. 그러니까 반도체 외가 밀리는 게 사실 오늘 빠질 때 반도체가 그냥 왕 밀리고 나머지가 안 밀리는 게 훨씬 나요. 근데 지금은 반도체도 애매하게 밀리면서 나머지가 밀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늘 엔비디아가 그나마 조금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올랐는데 얘 만약에 장중에 더 빠지면은 화요일에 또 뚜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로 안 돌아오면. 그래서 이게 오히려 얘가 안 떨어진 게 오히려 지수 하락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고개를 명확하게 드는 쪽들 있잖아요. 지금 뭐 엔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들이 돌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좀 확실히 집중이 되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레이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짧게 라도 해보셔가지고 조금씩 뭔가 물려있는 것들을 좀 깐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상 손이 잘 안 나가겠죠.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직도 보시면 매도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특정 부분은 쏠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봐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보셨을 때 사실 뭔가 지수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전이나 이런 쪽은 오늘 뭐 컨셀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2% 이렇게 빠졌어요, 미장에서. 그래서 이런 쪽들도 사실 매수가 들어와도 큰 의미가 없는 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 10시까지는 쭉 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패턴이 10시 이후에 여기서 이제 좀 자리 잡아주는지 아니면 오늘은 좀 다른 국면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지금 관세적인 그리고 센티적으로 매크로적인 이런 부분에서 빠지는 거 플러스 그로 인해서 기술주가 급격하게 엔비디아가 밀린 걸로 우리가 빠지는 거 그런 거를 딱 어느 정도의 뭐가 영향이 있었을까를 좀 잘 계산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반등할 때도 또 그림이 또 예상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월요일 날 또 쉰다는 것도 오늘의 변수로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월요일까지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좀 챙겨 놔 볼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적인 변화 이따 10시, 11시, 2시 이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까요 이제? 네, 편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네, 이따가 또 돌아와서는 사실 뭐 시황 3시 20분에 시황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한번 보고 네, 또 오늘은 얘기 자료를 한번 많이 들어보고. 보고. 네. 김정일 본부장 아까 뭐 사과하실 때 사과하실 필요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틀렸으니까. 두 분 다 좋아요. 시나리오는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누가 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괜찮은지 안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사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뭐 주식을 뭐 맞출 때도 있고 뭐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다 뷰가 다 다른데 이래놓고 또 갑자기 화요일 날 급반등해가지고 맞아요. 또 말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또 대안책을 제시해 주시면은 또 너무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지금보다는 조금 분위기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센티적으로 조금 더 좋게 금요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이따 3시 20분에 시장 상황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 가지고 그때 유쾌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 안 좋다고 점심 굶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